가정을 지키는 아내, 남편의 외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도 용서도 아닌 세 번째 길을 선택했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도 참고 사냐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행복한 일상. 제 이름은 지혜고 올해 38입니다. 남편 민수와는 결혼한 지 14년째예요. 13살 딸 수아와 10살 아들 준서를 키우고 있습니다. 민수는 외국계 회사 부장이에요. 올해 41가 됐고 연봉은 1억 5천 정도 됩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했어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지만 연 순수익이 7천만 원 정도 나왔죠. 우리 부부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의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둘 다 열심히 벌어서 10년 전에 대출을 다 갚았거든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침에는 각자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냈고요. 여보, 오늘 저녁에 삼겹살 어때? 민수가 퇴근길에 전화했어요. 좋지.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상추랑 쌈장 준비할게. 응, 고기는 내가 사갈게. 우리 애들 좋아하는 거.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그게 행복이었어요. 민수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는 민수가 도맡아 했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민수의 몫이었죠. 아빠, 나랑 축구하자. 준서가 공을 들고 왔어요. 그래, 아빠가 오늘 슛 몇 개나 막는지 보자. 민수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나는 숙제 좀 봐줘. 수아가 노트를 펼쳤어요. 응, 아빠가 봐줄게. 어디 보자. 민수는 준서와 놀아주고 나서 수아 숙제도 도와줬습니다. 완벽한 아빠였어요. 아이들도 민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와 민수의 관계도 좋았어요. 부부 관계도 원만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가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 성사됐어. 이번 분기 실적 1등 할 것 같아.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진짜? 대단한데. 축하해. 저는 민수를 껴안으며 축하해줬어요. 다음 달에 보너스 많이 나올 거야. 그럼 가족 여행 가자. 어디 가고 싶어? 오키나와 어때? 애들이 바다 좋아하잖아. 좋지. 예약 내가 할게. 이렇게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꿈꿨습니다. 저희 회사도 잘 되고 있었어요. 고정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일과 육아,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됐어요. 고객분이 너무 만족해 하세요. 직원 유미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모두 수고했어. 저는 직원들과 기쁨을 나눴어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제가 바라던 삶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취미 생활도 존중했어요. 민수는 한 달에 2번 정도 대학 동기들과 골프를 쳤고 저는 주 1회 필라테스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번은 부부만의 데이트를 했어요. 여보,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 보고 저녁 먹자. 애들은 우리 엄마가 봐주신대. 제가 제안했어요. 좋아. 오랜만에 둘이서만 시간 보내는 거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트 날 우리는 마치 연애할 때처럼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먹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민수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너희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다. 14년이나 됐는데도 신혼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우리 민수 잘 봐줘서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정말 복 받았어. 어머니도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민수를 좋아하셨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사위야. 지혜야, 너 복 많이 받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곤 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이들, 안정적인 경제, 성공적인 커리어, 좋은 양가 관계. 제가 바랄 게 더 없었어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일상 뒤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요. 남편의 미묘한 변화 포착. 변화는 8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너무 미묘해서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민수의 근무 패턴이었어요. 갑자기 야근과 출장이 늘어났습니다. 여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싱가포르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민수가 말했어요. 또, 지난달에도 갔었잖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많아져서 어쩔 수 없어. 미안.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처음에는 정말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민수 회사는 바빴으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외모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을 등록하고 새 옷을 자주 샀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바꿨고요.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기 시작해? 제가 물었어요. 응? 회사에서 임원 승진 심사 들어가거든. 이미지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민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승진하면 좋겠다. 응, 열심히 할게.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의심할 만한 게 아니었죠. 세 번째 변화는 핸드폰이었습니다. 민수는 원래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줘. 내 거 배터리 나갔어. 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잠깐만. 민수가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넸어요. 왜 확인하고 준 걸까? 예전에는 그냥 바로 줬는데. 네 번째 변화는 대화였어요. 민수가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별일 없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응, 그냥 그래.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그냥 피곤해서. 대화가 단절되는 느낌이었어요. 다섯 번째 변화는 스킨십이었습니다. 부부관계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주 23회에서 월 1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나한테 관심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미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나한테 얘기해. 우리 부부잖아. 알아. 고마워.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는 주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주말에도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골프 약속이 늘었고 대학 동기 모임도 자주 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애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제가 말했어요. 아, 미안. 토요일에 중요한 골프 약속 잡혔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가야 해서. 일요일은? 일요일은 대학 동기들 만나기로 했어.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약속이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는 돈이었어요. 민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사용 기록이 늘었습니다. 여보, 이 레스토랑 어디야? 1인 15만 원이나 하네. 제가 명세서를 보며 물었어요. 아, 그거?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은 거야. 그럼 이 호텔은? 평일 낮에 호텔을? 회사 근처에서 미팅하다가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호텔 라운지 쓴 거야.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여덟 번째는 태도였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제가 물었어요. 아무거나. 왜 맨날 나한테 물어봐?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당신 의견 물어본 건데 왜 그래? 미안. 피곤해서 그래.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됐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민수 재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여성 의류 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원피스 한 벌 35만 원. 제 원피스가 아니었어요. 저는 최근에 옷을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 거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민수한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딸 수아를 위해 산 건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수아에게 물어봤어요. 수아야, 아빠가 최근에 원피스 사줬어? 아니, 왜?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누구 거지? 의심과 긴장감 속 관찰. 그날부터 저는 민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신호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민수의 스케줄을 체크했어요. 출장 날짜, 야근 날짜, 주말 약속. 모두 캘린더에 적어두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민수는 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나갔고요. 민수가 출장 간다고 한 날 저는 민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부장님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장님 자리에 안 계신데요. 비서가 대답했어요. 아, 출장 가셨나요? 출장이요? 아니요, 오늘 외근 나가셨어요. 출장이 아니라 외근? 민수는 분명 싱가포르 출장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민수가 오늘 야근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회사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민수 회사 주차장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6시 30분쯤 민수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민수보다 한 뼘은 작았고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였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어갔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요. 민수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는 게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반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호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명세서에서 봤던 그 호텔이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멀찍이 서요. 두 사람은 프론트에서 체크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수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로비에서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에요. 확인해야 할 게 더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민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 해서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호텔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것들이었어요. 매달 2에서 3회씩 평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영수증도 있었어요. 명품 가방, 귀걸이, 향수. 모두 제가 받지 못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거의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민수는 그 여자한테 2천만 원 넘게 쓴 겁니다. 저는 모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밤 11시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야근 길어져서 늦었어.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저녁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민수는 호텔에 있었고 야근 같은 건 없었습니다. 피곤하겠다. 푹 쉬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민수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역겨웠지만 저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발견. 다음 날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부인, 남편분을 2주간 미행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모든 걸 기록할게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2주 후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분은 회사 후배와 6개월째 외도 중이십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민수와 그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 그 여자는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입니다. 이름은 최유진, 28세, 미혼입니다. 작년에 입사했고 남편분 팀 소속이에요. 28세.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6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주 23회 만납니다. 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고요. 호텔도 자주 가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탐정은 계속 설명했어요.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남편분이 출장이라고 하셨죠? 사실은 그 여자와의 여행이었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그 여자한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선물도 자주 사주고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수는 6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그 여자와 만나왔던 거예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하시면 100% 이기실 겁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와 파일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칼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가장 아팠습니다. 민수와 유진이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4년. 14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이혼. 증거가 충분하니까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용서. 민수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저는 셋째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죠. 혼자 가족을 지켜야 하는 현실. 저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제 선택은 전략적 유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모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요? 첫째,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수아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준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사춘기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은 큰 상처가 될 거예요. 둘째,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이혼하면 저는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해요. 제 회사 수입만으로는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복수 때문이었어요. 민수한테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 계속 모으기. 2단계 경제적 독립 준비하기. 3단계 아이들 안정시키기. 4단계 민수 약점 파악하기. 5단계 완벽한 타이밍에 대면하기.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민수한테 다정하게 대하고 아침밥 차려주고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거짓말을 했고 계속 유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탐정을 계속 고용해서 민수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파일에 추가했어요. 동시에 저는 제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직원도 3명 더 고용했어요. 수입을 늘려야 했거든요. 사장님,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직원 유미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좀 키우고 싶어서. 우리 더 크게 만들어보자.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6개월 만에 제 회사 수입은 2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연 순수익이 1억 4천 정도 됐어요. 민수 연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죠. 저는 제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민수 몰래요. 급여 계좌를 새로 만들고 회사 수익도 따로 관리했어요. 아이들과의 시간도 더 많이 가졌습니다.
민수가 없는 주말, 저는 수아와 준서를 데리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엄마, 요즘 아빠가 자꾸 약속 있다고 안 놀아줘. 준서가 투덜거렸습니다. 아빠 일이 바쁘신가 봐. 대신 엄마가 더 많이 놀아줄게. 제가 준서를 안아줬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조금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 아빠랑 사이 안 좋아? 아니야, 왜?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아빠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자꾸 나가잖아. 그리고 엄마랑 대화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아빠가 승진 준비하느라 바쁘신 거야. 걱정 마. 제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알았어. 근데 엄마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나 이제 중학생이잖아. 고마워,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민수가 잠든 후 욕실에 가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고 민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민수와의 부부관계였습니다. 민수가 가끔 저를 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티내지 않기 위해 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수가 저를 안을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유진을 생각했어요. 이 남자가 그 여자와도 이렇게 하는구나. 역겹고 슬펐습니다. 감정 조절과 책임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해냈어요. 모범적인 아내, 다정한 엄마, 성공하는 사업가.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민수 몰래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도 먹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웃고 있지만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10kg가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여보, 요즘 많이 말랐네. 괜찮아? 민수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응, 다이어트 중이야. 괜찮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의 외도는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더 대담해졌어요. 주말에 유진과 여행도 자주 가고 명절에도 유진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여보, 설 연휴에 친구들이랑 스키장 가기로 했어. 괜찮지? 민수가 물었어요. 응, 다녀와. 조심히.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아니라 유진과 가는 거라는 걸. 저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만났어요. 지혜 씨, 이렇게 계속 혼자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본인을 희생하는 건 좋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책임감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어요. 아이들의 엄마로서, 가정의 기둥으로서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을 위해서. 주변 조언과 힘얻기. 어느 날 친구 미선이가 제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지혜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인했어요. 아니, 아무 일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나 너 10년 넘게 봐온 친구야. 뭔가 있는 거 티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놨습니다. 민수가 바람 피우고 있어. 미선이는 깜짝 놀랐어요. 뭐? 민수 오빠가? 응.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회사 후배랑. 그럼 왜 이혼 안 해? 아이들 때문이야. 그리고 복잡해. 미선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혜야, 넌 이혼해야 해. 이렇게 사는 건 너를 죽이는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평생? 아니, 때가 되면 끝낼 거야. 완벽하게. 미선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줬어요.
알았어. 근데 혼자 끙끙 앓지는 마.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고마워, 미선아. 미선이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가 있어서 조금은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미선이한테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미선아, 나 오늘 진짜 힘들어. 민수가 유진이랑 여행 갔어. 그 자식. 참아, 지혜야. 내가 이기는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조금만 더. 넌 잘하고 있어. 미선이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제 회사 직원 유미였어요. 유미는 제 상황을 몰랐지만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전 사장님 정말 존경해요. 일도 잘하시고 아이들도 잘 키우시고 어떻게 그렇게 다 잘하세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사장님은 제 롤모델이에요.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힘을 얻는구나. 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남편과 갈등과 대면.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민수가 승진했습니다. 임원이 된 거예요. 연봉도 2억으로 올랐고 스톡 옵션도 받았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이사 됐어. 민수가 신나서 전화했어요. 축하해. 정말 대단해.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 멋있어. 수아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 최고야. 준서도 웃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라는 걸. 일주일 후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무슨 얘기? 중요한 얘기야. 여기 앉아.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민수가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2년치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호텔 영수증, 선물 영수증, 송금 기록.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랑 최유진이 사귀는 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2년 동안 지켜봤어. 내가 거짓말하는 거,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 호텔 가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왜?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는 새로웠어. 젊고 자유롭고 나를 다르게 보게 만들었어. 너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예측 가능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해서 배신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만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끊으려고 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 지금도 만나고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2가지 선택지야.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는 이혼이야. 이 증거로 소송하면 내가 100% 질 거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내가 가져갈 거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2번째는 계약이야. 이혼은 하지 않되 새로운 조건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야. 무슨 조건? 첫째, 유진과 당장 헤어져. 회사도 옮기거나 유진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게 해. 둘째, 내 월급의 70%를 내 계좌로 입금해. 셋째, 주말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내. 넷째, 내 핸드폰에 GPS 추적 앱 깔아.
5째, 2년에 한 번씩 탐정 고용해서 내가 바람 피우는지 확인할 거야. 6째, 만약 다시 바람 피우면 즉시 이혼하고 위자료는 3억. 민수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선택해.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끝내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조건대로 사는 거야. 지혜야. 3일 줄게. 3일 후에 답 줘. 가정을 지켜낸 아내의 선택. 3일 동안 민수는 고민했어요. 제게 사정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해. 감옥에 가둬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혼하든지 내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아이들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이혼하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 3일 후 민수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유진이랑은 끝냈어. 정말로. 민수가 말했습니다. 증명해. 민수는 유진한테 보낸 이별 문자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회사에 유진을 다른 지사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GPS 앱도 깔았어. 확인해봐. 민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GPS 추적 앱이 깔려 있었어요. 월급도 70% 이체할게. 계좌번호 알려줘. 민수는 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는 철저하게 제 감시 아래 있었어요. GPS로 동선을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매일 확인하고 핸드폰 통화 기록도 체크했습니다.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친구들 만난다며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빠, 요즘 우리랑 맨날 놀아줘서 좋아.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아빠도 좋아. 민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수아도 눈치챘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변했네. 전에는 맨날 나갔는데. 아빠가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월급의 70%는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한 달에 1,400만 원.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내고 저축도 하고 제 회사에 투자도 했습니다. 민수는 남은 30%로 생활했어요. 충분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보, 이번 달 돈이 좀 부족한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필요한데? 양복 새로 사야 하는데. 알았어. 사줄게. 저는 민수의 재정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민수는 제게 돈을 받아 쓰는 처지가 됐어요. 처음 몇 달은 민수가 답답해했습니다. 자유를 잃은 거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민수가 투덜댔어요. 그럼 이혼할까? 내 제안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혼하면 더 잃는 게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적응했어요. 아니,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민수가 진짜로 좋은 아빠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저녁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숙제도 도와주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수아가 자랑했어요. 진짜? 우리 딸 최고다. 어떤 주제로 발표했는데? 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해서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잘했네. 아빠가 저녁에 특식 사줄게.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았어요. 강제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변했어요. 민수는 저한테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봐. 그럼 내가 요리해줄까? 파스타 어때? 좋아. 민수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절대 안 하던 일이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탐정을 고용해서 민수를 다시 확인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요. 조사 결과 남편분은 깨끗합니다.
다른 여자 만난 흔적 전혀 없고 GPS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모두 일치합니다.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정말로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었어요. 제 감시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마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을 거예요. 다시 걸리면 모든 걸 잃을 테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아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랑받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우리 가족 최고야.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가족 최고지. 제가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수아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준서는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제 회사도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 직원이 15명이 되었고 연순 수익이 3억에 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거예요. 민수는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제 규칙을 따랐어요. 그리고 점점 이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뭐가? 날 용서해줘서. 아니, 용서는 아니지만 기회를 줘서. 기회가 아니야. 계약이지.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나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민수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굴욕적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람핀 남편과 계속 사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을 지켰어요. 아이들을 지켰고 제 경제적 안정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완벽하게 제 통제 아래 두었어요. 이게 진짜 복수예요. 민수는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월급의 70%를 제게 주고 GPS로 감시받으며 주말은 무조건 가족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는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이혼을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아요.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세요. 피해자로 살지 마시고 당당한 선택자가 되세요. 저는 가정을 지키는 걸 선택했어요. 하지만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통제자로서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